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시공 일반인데요. 우선 계량인데 무게를 다는 것이죠. 자, 무게의 오차 정도입니다. 자, 물하고 시멘트는 중요하니까 1%인데요. 댐에서는 시멘트가 2%로 되어 있고요. 혼화제는 2%, 골재는 3%, 그 다음에 혼화제 용액은 3%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어떻습니까? 물 시멘트는 중요하니까 1%, 혼화제 2%, 골재 3% 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량 장치에서는 인원데이터하고 와샤크리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건축기사에서는 와샤크리터까지 나오는데 토목기사에서는 인원데이터밖에 안 나옵니다. 인원데이터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범람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골재를 무게를 달 때 됩니까? 완전히 포화시킨 상태에서 계량한다. 그러면 이것이 건조한 상태와 용적이 같다. 뭐 그렇게 정도만 아시면은 인원데이터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비기인데요. 비비기는 혼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외워야 할 것은 가경식 미스, 좀 이따 나옵니다. 가경식 미스는 중력식 미스의 한 종류인데요. 이것은 1분 30초 이상, 그 다음에 강제식 믹스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거듭 비비기와 대비비기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거듭 비비기와 대비비기에서 대비비기는 엉기예요. 콘크리트가 엉기고 나서 다시 비는 거고, 거듭 비비기는 시간이 얼마 지났든 간에 엉기기 전에 다시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기기 전에 다시 비는 거는 거듭, 엉기고 나서 다시 비는 거는 대비비기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믹서기를 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중력식과 강제식으로 나눠주고, 국력식은 다시 뭡니까? 부경식, 가경식으로 나눕니다. 가경식은 경사가 기울어지는 거고, 부경식은 안 되는 거고요. 중력식은 쉽게 말해서 드럼이 돌아가는 겁니다. 드럼이. 그 다음에 강제식은 중간에 드럼은 가만히 갖고 봉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중력식은, 강제식은 고층 구조물에 주라고요. 고층 구조물에 하고, 중력식은 주로, 부경식은 소규모 공사, 그 다음에 가경식은 대규모 공사, 강제식은 조금 전에 했던 고층 구조물. 그 다음에 부경식은 묵은 콘크리트, 그 다음에 물은 콘크리트, 그 다음에 가경식은 굳은 콘크리트, 그 다음에 강제식도 굳은 콘크리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경식은 소규모 공사니까 그 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경식은 대규모 공사니까 댐 콘크리트 하고요. 그 다음에 강제식은 어떻습니까? 고층 구조물이니까 어떻습니까? 경량 골재 사용 시에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중력식은 1분 30초 이상이고요. 강제식은 믹서 시간이 1분 이상으로 되니까 이 표는 조금 암기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운반입니다. 운반. 운반 시 유의사항 3가지는 외워야 되는데요. 신속한 운반, 재료 분리 방지, 슬럼프 감소 방지, 뭐 재료 유실 방지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 3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속한 운반에서는요. 온도가 25도씨 이상에서는 90분, 즉 1시간 반 이내에 운반 쳐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5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2시간 이내 이하에서는, 그러니까 25도보다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굳을 거니까 됩니까? 1시간 이내에 탓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5도 이하에는 2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름에 치는 콘크리트는 1시간 반 이내, 90분 이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운반기계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시험에 나왔던 것은 콘크리트 펌프입니다. 콘크리트 펌프 기계는 많이 볼 건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관에 의해서 파이프에서 운반하다 보니까 재료의 분리가 적고 손실은 적고, 손실은 당연히 적겠죠. 그죠? 그 다음에 관에 파이프라인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흡수한 장소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비가 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 치기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쁜 점은 뭡니까? 플러깅 현상, 관이 막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이 플러깅 현상, 관이 많이 푼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파이프가 가는데 관이 막히는 이유는 딱 하나죠. 가장 큰 이유 뭡니까? 굵은 골재 최대치수가 크다. 굵은 골재 최대치수가 크면 아무도 잘 막힐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파이프 라인이 지름이 작다. 잘 막히겠죠. 그 다음에 길이가 길다. 잘 막히겠죠. 그죠? 이것이 갑자기 꺾인다. 그러니까 90도로 굴곡되면 그 부분이 잘 막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슬럼프 값이 감소가 되니까 잘 막힐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은 좀 수월하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인데, 콘크리트 타설은 상식적인 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경사면은 이렇게 콘크리트
급부집이 경사 쓰면 어떻습니까? 위에서부터 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밑에서부터 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처짐이 생기는 경우는 처짐이 최고 많이 생기는 부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운데 부분부터 먼저 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힘 모멘트가 큰 것이 주로, 여러분들 역학에서 공부하셨지만, 처짐량이 많죠. 그죠? 그 부분부터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치 구조는 중심에서 대칭으로 탓을 할 때, 중심부, 즉, 마루 부분을 최고 마지막에 한다.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을 보고 그 순서를 조금 에워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다지기는요, 이렇게 콘크리트를 그 부지를 쳐놓고 나서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느슨하게 되겠죠. 소요의 강도와 내구성이 나오지 않으니까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나오도록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를 다져주는 게 되는데, 저 구석구석 콘크리트를 골고루 잘 집어넣는 것입니다. 공기구멍도 생기지 않고요. 그것이 다지기라 그러는데, 종류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주로 뭐 봉다진, 진동,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급부집에 두드려서 진동에 의한 방법, 그 다음에 진공을 한다는 것은 대기압을 이용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원심력, 이거는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법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종류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종류를 몇 가지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요것들을 에워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생은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온도와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처음에 갓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외부 환경이 약하니까 됩니까? 잘 보호해야 되죠. 그죠? 그게 바로 여기서 콘크리트에서는 양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양생. 자, 양생에서는 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양생 방법의 종류입니다. 한번 그것부터 보죠. 자, 서뷴양생, 막양생, 뭐 피막양생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그러니까 스팀으로 찌는 거죠. 그죠? 전기 양생, 온도 제어 양생이 있고요. 자, 서뷴 양생을 보면요. 거기 표가 나왔습니다. 조강 포틀렌트, 보통 포틀렌트, 중용열, 고로 실리카 시멘트가 있는데요. 책은 조강 포틀렌트 시멘트가 보통 뒤인데 앞으로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게 날짜가 짧으니까요. 그래서 묵은 철근 콘크리트에서는 3일, 5일, 포장은 7, 14, 20일, 댐에서는 어떻습니까? 14, 14, 20일. 요 표를 좀 외우기 어렵지만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외운데요. 교재의 스타일보다 이 스타일대로 외우는 게 좀 쉬울 것입니다. 3, 5, 7, 14, 21, 14, 14, 20이거든요. 아무래도 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조강 포틀렌트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막양생인데요. 이거는 뭡니까? 이게 양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우리가 아까 블리딩 현상에서 소송수축근열에서 이야기 좀 어떻습니까? 정발 속도가 너무 빠르면 어떻습니까? 물의 정발 속도가 너무 빠르면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뷴양생, 위에 콘크리트 표면을 서변지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의 정발이 늦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막양생은 가장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 표면 위에 비닐을 깔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쉽게 정발되지 않겠죠. 그죠? 그것을 이용한 것이 바로 막양생입니다. 막양생제의 종류는 시험에 쓰라고 나오는데요. 아스팔트 유제, 비닐 유제, 파라핀, 뭐 합생 수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양생은 전기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찜을 찌듯이 쓰는 건데 주로 어떻게 됩니까? 전양생, 온도를, 그러니까 양생하기 전이겠죠. 전양생. 그 다음에 온도를 상승해야죠. 그죠? 보통 1도씩, 1시간에 20도씩 이상 증가시키면 안 되고요. 어쨌든 온도를 상승시키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등온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온도를 내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온도를 상승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했다가 온도를 내렸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순서는 시험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좀 외우고요. 그 다음에 전기에 의해서 전류를 흘려서 양생하는 전기 양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제한 양생, 온도 제한 양생은 뭐 보온 양생, 급열 양생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선 가장 먼저 할 것이 종류부터 좀 외워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서뷴 양생에서 날짜와 막양생제의 종류, 전기 양생 그 단계 그런 식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공이음은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음이라는 것은 콘크리트를 먼저 춥는 부분과 나중에 춥는 부분이 이음이 생기는데 이 시공이음은 어떻게 됩니까? 인위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라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부직도 재기가 어렵고 철근을 조립하기도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하고 나서 이 부분을 나중에 그 부직을 쳐서 콘크리트를 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4시간 계속 콘크리트를 칠 필요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치고 내일은 또 여기까지 치면 됩니까? 그 계획된 균열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공이음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획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인간적으로 작업하면서 있어서 만들어 놓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균열을 만드는 목적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간 작업을 피할 수도 있고요. 거푸집도 반복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철근 조립도 쉬워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즉, 매스 콘크리트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수하열도 적게 나고요. 가끔 콘크리트의 검사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목적 쓰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은요, 아무래도 전단력이 작은 경우, 그러니까 전단력이 작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균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압축력이, 부재에 작용하는 압축과 직각되는 방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나 전단력이 큰 것은 곳에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장부나 홈을 설치해야 됩니다. 장부와 홈을 설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철근 지름의 20배 이상의 정착 길이가 나와야 되고, 원형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는 갈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철근 콘크리트에서 조금 했으니까 이해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어쨌든 간에 요거는 목적보다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은 조금 눈에 익혀 놓으시고요. 조금 전에 했던 정의와 목적은 반드시 좀 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 위험인데요. 자, 신축 위험의 목적은 뭐냐면은 온도 변화나 부동치마, 건조 수축, 이러한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부동치마가 생겨서 어떻게 됩니까? 균열이 생기는 것을 대비해서 미리 어떻게 됩니까? 위험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중부고속도로 차 타고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콘크리트를 어떻게 됩니까? 줄눈을 집어넣어갖고 콘크리트를 잘라 놓는다는, 위험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목적 세 가지, 온도변화, 부동치마, 건조 수축, 요 원인이 되겠죠. 그죠? 요거 세 가지는 조금 외워 놓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줄눈을 만드는데 충진제는 뭐냐 하면은 이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에 이염, 시공 이염이 왜 생기는 거예요? 왜? 여기 이염이 생기면 빈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걸 한 목적으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진제를 넣습니다. 충진제를 넣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사용재료는 뭐냐면 실링, 컴파운드, 콜타르 같은 것이 있는데 요 종류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속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염제에서는 이 속으로 물이 들어가겠죠. 그죠? 물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수판, 자수판 뭐 이런 것을 넣습니다. 요건 재료가 동판, 강판, 염화비닐판, 고무재가 있다는 거. 요거 재료는 조금 외워 놓으시고요. 시공이염의 원인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좀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콜드 조인트인데요. 자,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도로를 만들다가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를 쭉 쳐가다가 갑자기 기계가 고장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를 못 치겠죠. 그죠? 이렇게 먼저 친 콘크리트와 나중에 친 콘크리트 사이에는 생기는 이 균열, 이염, 바로 이게 콜드 조인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친 콘크리트와 나중에 친 콘크리트 생기는 장기간의 시간차로 인해서 생기는 계획되지 않은, 아까 우리가 시공이염은 계획한 거죠. 그죠? 계획되지 않은 장소에 생기는 이염을 콜드 조인트인데 주로 이거는 기계가 고장나든지 기상변화, 즉 비가 갑자기 와서 콘크리트를 못 치는 경우에 하는 것이다. 콜드 조인트 정의를 좀 외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균열 유발 준누는 일명 수축줄눈. 과거에는 저희들 때는 뭐 수축줄눈이라는 용어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미리 약한 부분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균열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에 생기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균열을 제어하기 목적으로 한다는 거. 요거는 조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거푸집이나 동바리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하중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푸집이나 공바리 할 때 충분한 강도가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때 하는 하중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연직 하중, 행방향 하중, 콘크리트의 처갑, 그 다음에 특수 하중. 자, 시험에서는 요거 네 가지만 쓰는 게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콘크리트의 자중이나 거푸집이나 이런 자중들은 어떻게 됩니까? 연직 하중이 될 거고, 행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작업을 하다 생기는 충격이나 진동 같은 거, 특히 바람, 풍압 같은 게 얘기될 거고요. 콘크리트 처갑은 콘크리트의 측면 남대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거푸집에서 위에다가 콘크리트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 자체의 무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토압이 작용하듯이 이렇게 처갑이 작용하겠죠. 그죠? 거기에 작용하지고 특수하중은 뭐 이렇게 콘크리트 탓을 할 때 비대칭,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대칭이 되게끔 항상 대칭이 되도록 콘크리트 탓을 하지는 못하니까 거기에 생기는 하중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상세한 내용까지는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이 하중, 설계 시 고려할 하중 네 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슬립폼인데 되겠습니다. 슬립폼은, 자, 가끔 이제 슬립폼은 시험 용어가 잘 나오는데 이것은, 자, 우선 한번 거푸집을 졸업하고 나면은 거푸집을
해체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건데 어떻게 됩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를 계속 타설하면서 이동시키는 수평 방향,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타설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그 부집을 해체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시공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어떻게 됩니까? 단면이 일정한 경우는 상당히 수월하겠죠. 그래서 사일로나 백, 타워, 조각 타워 등에 많이 하고요. 자, 요거는 구성 요소가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 그 부집 웨일 우리 디자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요크와 잭나드로 구성된다는 걸 좀 외워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트래블링 폼은 뭐냐? 이거는 주로 터널에서 콘크리트 칠 때 한대요. 터널은 어떻게 됩니까? 단면 형상이 일정하죠. 그죠? 그 단면이 일정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길이 방향으로 계속 연결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 세그먼트씩 요 거푸집을 치고 나서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그 거푸집을 이동해 간다는 거죠. 이동해서 가서 또 한 세그먼트 콘크리트 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이 트래블링 폼이고요. 슬라이딩 폼은 주로 백구조형 거푸집을 치는 건데 이것도 유압잭에 의해서 콘크리트를 거푸집을 일정한 속도로 이동시키면서 하는 거푸집이 바로 슬라이딩 폼이 됩니다. 거기에서 뭐 폴러스 폼은 같은 잘 나타나는데 이건 다공질 거푸집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로 경사면에서 콘크리트 치는데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만든 거푸집의 한 종류다. 뭐 용어 정리만 조금 외워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리제인데요. 박리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거푸집에다가 콘크리트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거푸집을 떼낼 때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오는 경우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붕어감 빵을 굽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붕어감 굽는 아저씨가 거기에 어떻게 되면 기름을 칠해주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붕어빵이 흠집 없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박리제인데요. 박리제는 뭐 용어 뜻과 그 종류는 조금 외워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푸집 존치기간 이것은 뭐냐면은 거푸집을 채고 나서 언제 떼어낼 것이다 며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중이 적게 받는 데는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빨리 떼어낼 수 있고 하중을 많이 받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떼어내야 되죠. 즉 오랫동안 거푸집을 놔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대기초나 보, 그 다음에 기둥, 벽 등의 옆쪽 그러니까 기둥이 있으면은 보가 있으면 보 밑이 아니라 옆에 아무도 하중을 적게 받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50kg per cm 제곱입니다. 과거 기준은 학대 기초하고 보는 어떻게 됩니까? 98년도 이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35kg per cm 제곱이었는데 지금은 시방서가 99년 5년인가 바뀌었죠? 그래서 똑같이 50kg per cm 제곱이 됐고요. 그 다음에 힘을 많이 받는 부분엔 슬래브나 보 밑부분 그 다음에 아치 아랫부분 이 부분은 힘을 많이 받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설계 기준 강도의 3분의 2 이상이나 또 140kg per cm 제곱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좀 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숫자까지 다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푸집 존치 기간의 대표적인 표준인데 이것은 자 날짜는 외울 필요 없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힘을 많이 붓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존치시켜야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부재의 측면 거푸집보다는 부재의 저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 옆에 부분보다는 밑에 있는 것을 더 저면에 있는 것을 오랫동안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치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6m 미만보다는 6m 이상짜리 길수록 어떻게 됩니까? 처짐이 많을 거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됩니까? 오랫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이거 순서가 시험에 나오니까요. 날짜는 외울 필요 없고 그러니까 부재, 측면, 저면, 지간 6m 미만, 지간 6m 이상 뭐 그 순서만 한번 익혀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콘크리트의 검사인데요. 검사는 시험에 나올 때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로 나옵니다. 주로 공사 전에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콘크리트 배합 설계에 필요한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배합 설계 하려면 우리가 시방 배합할 때 아까 보면 뭡니까? 공기량. 자, 첫 번째 나왔죠. 표에서 찾는 것 중에 밑에 생긴 게 뭐 있습니까? 공기량, 슬럼프 값. 그 다음에 조림률이 있었죠. 그죠? 그걸 알려면 뭡니까? 골재의 체결함 시험해야 되고, 슬럼프 시험해야 되고, 공기량 시험을 해야 되죠. 그죠? 이거 가장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위 재료량 구할 때 뭐 맺습니까? 시멘트의 비중, 장골재의 비중, 굵은 골재의 비중 꼽혔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사 중에서는요, 염화물 함유량, 슬럼프, 공기량, 압축 강도, 뭐 콘크리트의 온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사 후에서는 비파괴 시험, 그 다음에 코어 채취에 의해서 압축 강도 시험, 구조물 제하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2개씩 정도 시험 전, 공사 중,
공사 후로 나눠서 해야 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공사 전하고 공사 중은 일치되는 내용이 많으니까 수월하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